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이제 뭐 30대 후반이나 뭐 40대부터는 건강 관리를 하려고 이것저것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먹기도 하고 어떤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접하게 돼서 기능의학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제를 섭취를 하거나 그리고 몸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뭐 장내 세균, 이런 환경오염 이런 등등을 치료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과연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존 리비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커뮤니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접하게 돼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이 책에서 이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뭐 이 책을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책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공동체를 그 32년치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비만인 친구를 둔 사람이 비만이 될 확률은 그러니까 내가 비만이 아닌데 내 친구가 비만이 친구가 있으면은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이 45% 증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만인 사람은 친구가 비만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뭐 그게 생각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비만인 사람이 있으면은 비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그 영향력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비만이 아닌데 이 비만인 친구가 비만인 친구를 제가 날씬하지만 두고 있으면 제가 이제 45% 올라가고 그리고 제 또 다른 친구 이제 그 친구 처음에 비만인 사람을 모르는 또 다른 친구가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날씬한데 그 친구의 친구가 비만 그러니까 한 달이 더 건너는 거죠. 그 사람이 비만이면은 내 친구 또 다른 친구가 비만이 될 확률이 2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는 비만이 될 확률이 5%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비만이라는 것이 전염병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 비만이 있으면은 그 친구, 그 친구의 친구까지 또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이렇게 비만인 확률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 다른 뭐 비만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신 그런 사람을 곁에 두게 되면은 자신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얼마나 그 건강한 사람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나의 건강 수준도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비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렇죠? 뭐 45%, 20%, 5% 이렇게 비만일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 비만인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기 1961년 뉴욕에 사는 그 진 나이디치라는 사람이 170cm에 한 100kg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그 비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소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서로 비만 그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서서 서로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그런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꼭 비만인이 모였다고 해서 전부 다 계속 비만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그 공동체적인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진 라이디치라는 사람이 만든 그 회사가 웨이트 워처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뭐 다이어트 관련된 뭐 건강 관련된 그 세계적인 그 회사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커뮤니티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끼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를 하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큰 회사로 발전한 케이스였고요. 또 이 책에는 그 장수마을, 그 세계적인 뭐 5대 장수마을이 있는데 오키나와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거는 이탈리아의 섬인 사르디니아라고 하는 그뭐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그 섬마을인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브리검령 대학에서 뭐 줄리엔 홀트 런스테드 박사가 이 사르디니아 그 사람들 그 수십만 명을 관찰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 때문에 어떠한 요인 때문에 어떠한 요소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식단도 그리고 흡연도 결혼 여부 운동 등등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소가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할 수 있었는지 그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가 책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 맑은 공기도 조금 영향을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맑은 공기보다 중요한 게 독감 접종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뭐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운동. 운동도 중요하긴 한데 운동보다 더 중요한 운동이 그 맑은 공기 독감 접종보다는 중요했지만 운동이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주, 술을 안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연, 담배를 안 피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근데 담배도 앞에 내용보다는 중요했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금연도 아니고요. 여기 이 책에서 이제 가장 강조했던 거는 이 관계였습니다. 관계. 그 사람이 그 커뮤니티, 그 사회 구성원들과 어떠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지 이게 건강한 사람, 장수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사회 통합 지수가 얼마나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사회 통합 지수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루 동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접촉을 하는지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런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회 통합 지수 관계 그, 그 느슨한 연대와 유대와 뭐 친밀한 교류 관계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수준이 크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나와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저는 나름 좀 충격을 받고 놀란 사실이었습니다. 그 전에 뭐 닥터 까막눈 원장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먹는 유기농 식재료, 그래서 아주 뭐 농약이 없는 유기농 식재료를 혼자서 먹는 사람의 건강 수준하고 어떤 뭐 신앙 공동체라든가 여러 그 커뮤니티 안에서 좋지 않은 식재료를 먹는 사람의 건강 수준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유기농 식재료도 중요하고 뭐 영양제도 중요하고 금연, 운동, 뭐 금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이 건강한 공동체에 내가 합류가 되어 있고 그들과 얼마만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친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런 교류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건강 관리에 있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 정보와 뭐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상호작용,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저도 원래 이렇게 엄청 사람들을 막 자주 만나고 어울리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책을 보고서 이 내용을 접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냥 혼자서 안 좋은 음식, 뭐 정크푸드 뭐 이런 거 많이 안 먹고 그리고 뭐 유산균이나 비타민 C 뭐 이런 다양한 영양소를 잘 챙겨 먹고 그리고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해서 해독을 하고 장에 좋은 세균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저는 아주 건강하게 오래 잘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제가 큰 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저는 귀찮아 했었거든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되게 귀찮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그런 것보다 앞에 언급했던 건강관리 수단보다 이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면서 어떤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죠. 내가 그 건강관리를 위해서 참여할 만한 그런 커뮤니티가 혹시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 뭐 찾아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기능학적인 그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기는 솔직히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 채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카페가 좀 그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을 쓰고 겨우 뭐 댓글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달아주는 게 전부잖아요.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근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댓글도 달고 뭐 좋아요도 할 수 있지만 그 커뮤니티 구성원들 자체적으로 글을 쓰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좋은 커뮤니티 채널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채널이 네이버 카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기능의학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네이버 커뮤니티, 건강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카페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가입을 해보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기능의학적인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가입도 하시고 여기 다양한 건강 정보도 나와 있고 그리고 챌린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능의학적인 정보도 있고 그리고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좋은 카페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가입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셔가지고 건강한 그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카페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해지려면은 건강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그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